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1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6년 성인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성인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6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2026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은 성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의 주소, 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육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공모사업은 관내 경계선지능인의 진단, 학습, 가족 지원을 체계화하고 포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를 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IQ 71 물결표 사인 84에 속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적인지 학습 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교육,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법인 단체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관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발굴 종합심리검사, 지능, 적응행동, 사회인지, 기초학력 등 사회문화예술 등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 취업 연계 가족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수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 보태미, https://www.lojimz.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 누리집 공모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탄현 1동 저소득 가구 식사지원 반찬 손길 사업 시작. 고양 특례시 일산서구 탄현 1동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찬 손길 사업을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 위원 등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식사 여부, 정서 상태 등을 함께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살다 보니 긴 일을 걸을 때도 많았는데 직접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고 말을 걸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홍점수 민간위원장은 반찬을 전하는 시간이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을 꾸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탄현 1동장은 반찬 손길 사업은 따뜻한 반찬 한 끼에 이웃의 정성과 관심을 담아 전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탄현 1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찬 손길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2월부터 시민정보화 교육 개당 AI 활용 교육 대폭 강화. 고양 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 AI 활용을 대폭 강화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양 시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시민정보화 교육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첫 교육 과정 접수는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시민정보화 교육의 핵심은 AI 교육 강화다.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블로그 운영, 문서 작성 등 기존 컴퓨터 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AI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실습 중심 활용까지 단계별로 교육한다. 2월에는 포토스케이프와 AI를 활용한 사진 편집 컴퓨터 기초와 AI 맛보기 과정이 개설되며 이후 캡컷과 AI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 AI를 활용한 블로그 꾸미기, AI와 함께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 등 AI 중심 교육이 연중 이어진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주씩 진행되며 8월은 휴강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총 18개 과정에 5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일산동구청 5층 전산교육장이다. 수강 대상은 고양시민이며 수강료는 2만 원이다.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AI 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권BF에서 난방비 후원금 600만 원 전달. 고양시 장애종합복지관 관장 황성진,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은 지난 15일 태권BF 대표 김만석 로부터 난방비 후원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은 태권BF에서 진행됐으며 태권BF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저소득 장애인 10가정의 난방비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태권BF는 2021년부터 매년 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태권BF 김만섭 대표는 추운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황성진 관장은 태권BF의 후원은 소외되기 쉬운 겨울철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 역시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 노후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고양 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2일 기계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하던 일산서구청 내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원마운트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교체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기기로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작부 높이를 낮추고 접근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화면 확대 기능과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해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도 더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무인 민원 발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노후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누구나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17개 분야 12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대부분 365일 스문의 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기계별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발급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민원실 창구 발급보다 저렴해 장애인, 고령자 등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AI 안보 든든 서비스 호응속 확대. 가평군이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는 AI 안보 든든 서비스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는 취지다. 가평군은 AI 안보 든든 서비스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자 올해는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행복커넥트가 함께 참여한다. 1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휴대폰 통신기기의 전기 사용량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이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한 차로 AI 전화 서비스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거나 안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관제센터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재확인한다. 여기서도 이상이 감지되면 행복커넥트가 즉시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읍면과 군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정아 복지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안보 확인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향후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